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오늘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 56분. 이제 시장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네요. 오늘은 이제 보합 마이너스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 고성장주, IT 고성장주들은 아주 견고한 그런 조정이지만은 조정 아닌 조정 같은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투고달에서 소개해드린 종목군들,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권들이 이 조정을 통해서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최근에 DDR5라는 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DDR5 수혜주 해서 이제 뭐 종목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 하나를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DDR5 같은 경우는 기존에 D램 같은 경우가 DDR4였죠. 2014년도에 발표돼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이 돼서 현재는 모든 뭐 PC 컴퓨터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IT 뭐 기기 쪽에는 DDR4가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DDR5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요런 세대 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반도체 D램 경기도 이제 좀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D램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할 경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변화가 있었다.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DDR5는 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에 최적화된 차세대 D램 주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국제 그 반도체 표준 그 기구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뒤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DDR5 제품을 출시 발표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올 3월에 DDR5 신제품을 출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출시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점검 등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PC 쪽에 이제 그 CPU를 맞는 인텔과 AMD에서 이 DDR5를 채용할 수 있는 CPU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지연이 되면서 올해 이후에 그러니까 빠르면 올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해서 교체 수요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비 전력이 굉장히 좀 그 DDR4 대비 개선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초기 수요처가 이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PC에서는 이제 고사양 게임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게임향의 이제 데스크탑 쪽에 이제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DDR4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서 말씀드렸듯이 1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이 될 때,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사양 게임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고사양, D램이 적용이 돼야지 게임도 잘 돌아가고 하죠.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 해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14년도 후반부터 15년도까지 굉장히 급등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이전에 DDR3, 시절에서 이렇게 전환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기억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목을 이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주목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유닛 테스트입니다. 뭐 어제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업체죠, 이것도. 자,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지난 2010년도부터 사업 다각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래처는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2018년도, 19년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중국의 우시 공장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번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투자 지연이 되면서 이 주력인 유니테스트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DDR5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가 이제 그 주력 산업이지만 이제 2010년도부터 태양광 산업에 이제, 향후 미래 산업으로 해서 태양광 산업의 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 그 실적이 안 좋은 거를 태양광 산업이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받쳐주는 그런 형태로 수익 구조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 부분에서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약 55% 정도 차지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DDR5 제품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닉스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높이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과거에 DDR4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DDR4 전환할 때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이상의 수주가 급증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DDR5로 전환을 할 때 수주가 굉장히 급증이 되면서 실적 또한 급증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회사, 유니퓨전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국산화를 거의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의 테스트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 후공정 장비 쪽에 진출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그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미미하지만은 이게 이제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도 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실적을 이제 통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니까 실적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 매출액 2,800억, 전년 2017년도에는 1,600억 매출인데 약 1,000억 원이 급증을 하면서 영업이익 동안 사상 최고 715억을 기록을 합니다. 그 뒤로 19년도, 20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실적이 투자지연, 주요 고객사 SK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나냐 같은 회사들이 국내외 그런 주력 고객사들이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쪼그라들죠. 매출도 거의 뭐 반토막만 나는 1200억 매출, 그 정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200억 정도 매출의 그 70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제 그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을 뒤로 하고 하반기부터 급격히 좀 개선이 되면서 내년도 넘어가면은 매출이 2600억, 올해 대비 매출이 거의 100% 이상 성장을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466억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매출액 3천억을 하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과거 2018년도에 715억이 사상 최고 그 영업이익인데 2023년도 내후년도에 예상하는 거는 790억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한 2% 작년에 2% 영업이익률이고요. 올해 6%. 그런데 내년에 17%로 증가를 하고 그 후년도에는 25%로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는 그런 예상 전망치를 가지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4%, 작년에 1% ROE를 갖고 있지만은 내년에 23% 그리고 후년도에는 32%의 ROE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가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에 주요 고객사 들의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고전이 됐지만은 이번에 DDR5로 전환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굉장히 실적 급증 요인이 나오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폼은 다 갖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세워봐야 되겠죠. 자, 유닛 테스트의 일봉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난해 이제 이 9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한번 보이면서 거래량을 이제 실린 그런 자리가 나왔고요. 그대로 이제 박스를 좀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IT주들의 고전 속에서 이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실적을 보여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거 선반영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2만 원이 살짝 깨지는 그런 상태까지 19,800원이 장중 저가였고요. 여기까지 이제 그 빠졌다가 지금 이제 그 6월, 7월 이후에 지금 서서히 터닝을 하고 있죠. 터닝을 하는 것은 결국은 DDR5 교체 수요 그것에 이제 어떤 그 장비의 수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서히 눈에 안 띄게 터닝을 잡고 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뭡니까 매도 일관도를 작년까지 펼치다가 작년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연말 연초를 기해서 매수 전환을 하면서 서서히 순매수를 늘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급등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죠. 이 까만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인데 급증한 상태에서 이 대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 초록색이 신용인데 이 신용으로도 엄청나게 매수를 들어왔죠. 결국은 이게 깨지니까 이 지지선이 깨지니까 개인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신용은 급격히 떨리면서 신용장고는 계속해서 그 뒤로 계속 외국인이 매수하면 자리에서 신용과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수급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가격을 이제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슬금슬금 이제 반등을 소리 없이 반등을 아주 견조하게 했기 때문에 장기 수급선이라고 하는 이 까만 선 이거를 살짝 여기도 보면 살짝 깨고 올렸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요 지지한 다음에 급등 나오고 자 여기 살짝 깨졌죠. 깨지고 여기서 한번 깨지고 요거를 잠깐 들어올리고 지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요 앞전에 있는 지난 그 4월달 고점 약 25,000원이죠. 25,000원의 고점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내려온다면은 요 앞에 이제 잠깐 요 까만 그 장기 수급선을 돌파했던 자리 24,000원이죠. 그리고 아래로는 22,500원, 23,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4,600원인데 24,000원 아래로 좀 밀려서 조정을 좀 타면은 그거부터 해서 이제 그 하락시마다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월봉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월봉을 좀 이렇게 보면요. 지난 이제 14년도에 굉장히 급등을 하죠. 신규 상장을 2006년도에 한 뒤에 신규 상장한 주식들은 대부분 물량 소화를 하죠. IPO 전에 상장 전에 있던 물량들, 싼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수급을 다 이제 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타게 되죠. 자, 14년도 후반부부터 급등을 합니다. 무려 뭐 2, 3천원 하던 주가가 무려 2만원까지 거의 한 8배 급등을 하죠. 이 시기가 뭐냐면은 DDR4 그러니까 DDR3에서 DDR4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이 회사의 수주가 수천억이 발주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 뒤로 지금 이제 그 조정 요 자리를 이제 받고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때 당시의 고점 이 고점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최근에 아까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 9월달에 급등을 한 뒤에 앞에 있던 사상 최고가 이 자리를 딱 눌림목이 완성이 돼요.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이 앞전에 있는 매물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한 뒤에 요번에 19,800원 요 자리가 이 앞전에 있던 고점에서 기존의 저항선이라고 했죠. 이런 거는 저항이었는데 자 이걸 돌파했어요.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데 이게 안 깨고 터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던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9,800원, 2만원 요 자리가 지지선이 되면서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도래할 DDR5로 전환 과정을 통해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25,000원에서 저항을 이제 겪고 있는데 일봉에서 점검해 드린 대로 지난 4월달에 고점 25,0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러한 모양이 펼쳐진다면은 한 24,000원에서 22,500원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각도를 이렇게 맞추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이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보게 되면 추세를 이렇게 거보죠. 그러면은 이게 돌파했던 앞선 사상 최고치를 돌파,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한 거는 이 앞전에 없는 거래량을 돌파했다. 매물을 다 소화시키는 거죠. 이 한 5년, 6년 동안의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돌파한 뒤에 지지. 자, 그러면 요 저점과 이 지지했던 19,800원을 선을 연결하면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하면은 요 자리가 결국 24,000원에서 22,500원 그 사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매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터닝을 하면은 상태로 나게 되면은 결국 월봉으로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좀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하면은 결국은 4분기 이후에 DDR5의 전환의 속도, 전망치, 그런 뉴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좀 나오면서 올 4분기 이후 해서 지난 그 2014년도에 이 DDR3에서 DDR4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급등의 어떤 자리, 수주 증가, 수주 급증이죠. 이런 게 이제 나올 경우에 이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적인 측면은, 기술적인 위치는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과 마찬가지로 좋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앞으로 볼 그 뉴스는 가격의 전략을 해서 매수를 한 뒤에는 이때처럼 DDR5로 전환되는 속도와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수주, SK 하이닉스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결국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고 수주 물량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가 결국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략하게 한번 이제 그 DDR5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현재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유닛 테스트 뭐 이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렇지만 항상 향후의 보석 같은 종목은 지금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 자리다. 그렇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럴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저희 투고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저희 투고달은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주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주말 동안 복귀하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